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외신 전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죠. 오늘도 이경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신이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네.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 나온 거였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모든 이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윤석열 언제 탄핵되냐. 언제 탄핵되느냐. 네. 헌재가 판결을 왜 미루냐. 그럼 막 무슨 뇌피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몇 번 나도 틀려먹었기 때문에. 저도요? 난-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냥 사람들한테 아유 그냥. 나는 처음에 3월 6일부터 얘기를 했거든, 나는. 3월 6일? 난 되게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월 6일부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난 이제 3월 11일 넘어가는데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해버렸고, 네. 13일은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구나. 근데 그 네네. 뒤로는 아예 말을 안 했거든. 네네. 이제 더 이상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인디언 기후제 같은 게 돼버린 거라서 안 그렇죠.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그 가장 진짜 기후제처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날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음 네. 주에는 일반적으로 헌재에서 판결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요일. 그런데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금요일 날 해봤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좀 더 빠른 걸로 목요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 지인한테 했다가 네. 그 친구가 이제 헌재 뭐 이쪽에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저보고 딱 한 얘기가 네. 설레 전래 얘기하는데 설레 전래가 과연 몇 번이셨냐. 이분이 세 번째, 전래는 두 번째 이랬더니 그게 전래라고 할 수 있니? 그렇죠. 적어도 서너 번 이상 계속돼야지 설레라고 할 수 있지. 네. 겨우 두 번 있었던 거 가지고 설레 이렇게 하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목요일이 아닐 수도 있고 목요일은 금요일, 원래 금요일이 아닐 수도 있고 목요일이 네, 아닐 수도 있다. 목요일 날 선고하는 거는 그건 고정이에요. 네. 맨 마지막 주 마지막 목요일 날 선고는 원래 고정으로 네. 하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목요일 날 선고하는 것도 종종 있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주로 네. 목요일 날 선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머지 날짜는 특별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목요일은 고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 네 번째 목요일만 고정. 그럼 27일 고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목요일 항상 고정이에요. 그 자리 네. 항상 평소 때 그때 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목요일은 경우에 따라서 선고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날은 그냥 특별 선고길이라서 꼭 금요일이 아닐 수도 수도 있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예, 이거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잖아요. 네. 아. 사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야.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맨날 저도 이제 두 번째가 대통령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겨우 두 번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을 겨우 두 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탄핵이 겨우 두 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요일 날 한 것이 겨우 두 번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설레라고 말하는 거는 언론 얘기지. 언론지들이 그냥 말하기 수월해서 하는 얘기지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더한 얘기도 들었다니까. 더한 얘기? 오늘 외신 짤까 적고 더한 얘기 뭐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네. 왜 2주를 넘기느냐. 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헌재에서 이 관계자가 아니 예상 못하게 건재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적 있니? 진짜 뭐 3월 10일 이거 다 그렇다고 말한 적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언론에서 예측한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들 예측이 틀려놓고서 늦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 곤란하지. 곤란하죠. 네. 언론이 잘못한 거지. 언론이 잘못했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몇 대 몇이냐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 또 8대 0 8대 0이냐, 뭐 5대 3이냐, 아니면 네. 뭐 6대 2냐 그랬더니 뭘 가지고 8대 0?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 8대 0이냐. 그러니까 얘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형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헌법 전공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 의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 뭐 그랬다 짜증이 나서 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보라고
탄핵 사유가 5가지 아니냐. 음. 계엄령 선포의 실체적인 그 형식,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지켰느냐. 네. 두 번째 포고령 그 내용, 음. 그게 과연 그 위헌이냐 하푼이냐. 네. 그다음에 국회에 군대 보낸 거 위헌이냐 하푼이냐. 네.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위헌이냐 하푼이냐. 그다음에 그 정치인 암살 이것도 위헌이냐 하푼이냐. 네. 이 5가지 아니냐. 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실 다 탄핵 아니냐. 음. 솔직히 네. 다 엄청난 것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허들을 5개 넘어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런데 자, 허들을 다 넘었다 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위헌이지만 탄핵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개별 사안은 탄핵 사유가 안 되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뭐 전부 다 혹은 한두 개 모아놓고 보니까 이건 탄핵 사유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은 허들을 몇 개 넘어야 된다? 6개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네. 개별적으로 5개에다가 어. 모아놓고 보기 이렇더라. 어. 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말은 거의 뭐 탄핵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한테 얘기가 뭐라 했냐면 네. 형 그러면은 1번 사유에서 몇 대 몇, 2번 사유에서 몇 대 몇, 3번 사유 몇 대 몇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묶어가지고 몇 대 몇이라 그러면 네. 형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야. 근데 그분 진짜 그 동생분 형이라고 했으니까 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답답하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헌재는 네. 자기 프로세스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네. 답답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 18일 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고. 4월 18일 전까지만 하면 속이 탄다. 속이 타. 그래서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진짜 듣는데 할 말이 속이 없어요. 탄다. 말이 맞아요. 구구절절히 맞는 말인 거야. 속이 타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6가지 허들을 윤석열이 다 넘어갈 수 있겠느냐. 못 넘는다고 봐야지. 결론은 그거였군요. 네. 막 길게 얘기는 했어. 중간에 속은 탔지만 그래도 야, 허들이 6개인데 윤석열이 뭐 어떻게 넘어? 뭐 하나만 하나. 걸려도 탄핵인데. 끝장인데. 야, 거기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거 괜찮다. 예. 그 느낌 좋네요. 근데 네. 이런 마음이 네. 우리 국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만 답답한 거 그러면요? 아니야. 외진들도 그렇더라고. 지금 외진도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나 이거 언제 돌아오나 그건 걱정하고 있었어. 박수 치고 끝내려고 했더니만. 너무 멀리 간다 싶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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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디플로맷이었습니다. 디플로맷이어서 그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는 이유가 이 기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이틀 정도 된 기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딜레이드라고 그냥 딱 얘기했어요. Constitutional Court 딜레이드라고 미룬다고. 네, 아예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미루느냐고. 예. What's behi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layed verdict? 그러니까 결정을 왜 이렇게 미루냐? On 윤석열 impeachment.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왜 미루지? 미루는 이유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제목을 아주 딱 땡기게 제목을 만들어놨죠. 더 저는 보면서 너무 속 시원했던 게 그렇게 미루다가 한국 망한다? 라는 그런 표현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이거 제가 이제 외신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사는 이렇게 해놓고서 답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정쩡하게. 네, 어정쩡하니 그리고 이제 따옴표 따가지고 이쪽 발음 저쪽 발음 뭐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신에서는 좋은 게 외신의 이 언론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써나가는 것이 되게 아프면서도 밖에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네. 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언론 보는 것보다는 많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그 도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공유하고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해외 언론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고. 네, 깔끔해요. 우리나라 언론은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막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러니까 격까지 가지치기를 많이 쳐 내려가야 되는데 네. 차라리 외신 몇 개 잘 쓴 거 쭉쭉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기사를 쓰는 애들이 섞여 들어가지고 사실 또 맞죠. 부정확한 내용이 더 많아요. 네. 차라리 외신이 더 정확하고 맞습니다. 국내 언론들 보도는 오히려 부정확한 그런 네. 경우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플로맷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좀 찾아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네. 아,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에 그 서브 보시면은 네. 네, 그 서브 제목이 있어요. 그 이제 What Behind the Constitutional Court 이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네.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issue its ruling.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South Korean divided over 여기서 꼭 이걸 그러니까 South Korean are divided over how to interpret the delay.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이 지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브 타이틀에 보면은 헌재가 지금 이거를 지연시키고 있어. 그 네. 이유가 뭐지? 그런데 여기서 서브 타이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헌재 니네 지연하니까 한국 국민 반으로 나눠지고 있잖아. 이거를 먼저 넣고 시작을 들어갑니다. 네, 여기 인터프리터라고 딱 썼네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갈려 있다. 네. 이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보다 더 속시하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divided ov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대로 보도도 못 하고 있고, 네, 헌재는 또 왜 제대로 선고도 못 하고 네, 있는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쭉쭉쭉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디플로맷에서 그냥 순서를 쭉쭉쭉 지금 나열을 합니다. 25일 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변론을 종결했다부터 네. 시작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원래는 3월 14일까지 그렇죠. 판결을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 헌법재판소 지연을 이제 분석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거. 그러니까 디플로맷에서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였냐면은 8명의 판사가 이미 그러니까 심각성 헌법을 그 이제 위반한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고려해서 8대 0으로 탄핵 해임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진 것이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느려지냐? 그러니까. 그러나 윤회 대변인들이 기각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탄핵 사건 자체에 대한 절차 있잖아요. 이 절차가 합법성에 맞는지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측에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털었어요. 사실 보면은 이걸 왜 문제 삼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도 계속 문제는 삼고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마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 그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쪽에서 정말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저 인간들은 정말 변호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맞아요. 제가 봐도 이게 뭐야?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싶은 네, 부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그 사이트 한번 보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제목 있잖아요. 네. 제목만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 쉽게 들어가서 유료 아닙니다.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What's behind the Constitutional Court 뭐 이것만 치셔도 디플로매시 기사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제가 네. 이걸 준비를 한다고 아까 올려놨는데 네, 이제 그래서- 없었나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더 할까요? 네, 그냥?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윤회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디플로맷에서는 또 설명을 하기를 국가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 디플로맷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극단적 주장을 반복한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폭력적으로 되기까지 윤석열이 선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동한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한다. 그 사람이 누구?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네. 이런 보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 근데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 여기서는 PPP
피플 파워 파티라고 이제 PPP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근데 윤석열의 당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아까 지금 디플로맷에서 쭉 설명한 것과 다르게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국민의힘이 왜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지는 이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현 상황을 그대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석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윤석열이 석방이 됐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항고를 했다면은 석방되지 못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까지 해줘요? 그거를 여기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하고 윤석열을 석방시킨 검찰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항고 포기 결정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언론보다 나은데요? 네. 여기서 플러스 네.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 결정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거다. 네. 되게 좀 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뻔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쭉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찾기는 어려워요. 있기는 있죠. 찾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고 우리 언론들보다 훨씬 네.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 못 쓰나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안 찾아지나요? 네, 못 찾겠네요. 나 아까 찾아야 네. 되는데. 제가 그 링크 네,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카톡으로 보내드려가지고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이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목만 구글해서 찾으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으십니다. What's behind the constitutional court? 네, 예.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가요? 이렇게만 치셔도 되고요. 음, 그러면은 이게 요즘에는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긴 기사입니다. 엄청 길어요. 음, 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제가 다른 걸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요, 됐어요. 예. 예, 이제 나온 건 이게 이제 네. 디플로맷 기사예요. 네, 이거를 이제 이제 한글로 번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읽기 어렵지 않게 네, 쭉 이렇게 되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내용이 보면은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영어로 쭉,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글 보는 척 합니다. 네. 이렇게 쭉 얘기를 네. 하고 있으면서 엄청 그러면서, 깁니다. 네. 이걸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 네. 이 이 화면을 화면을 안 안 보여드리고 화면을 띄워놓고 있으면서 이 화면입니다. 네. 네. 이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이런 네,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어쩌고 이런 내용도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그걸 뺐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현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whenever라고 이은 네, 이 부분이 여기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whether Yoon is finall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whether Yoon is finally impeached. 그러니까 결국에 탄핵이 되든 or restored to office. 사무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직무로 복귀를 하든 간에 South Korea will likely be facing turmoil. 그러니까 한국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 야, 윤석열 지금 탄핵이 되든 말든 말이야. 한국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이 탄핵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은 이제 완전 네. 쪼가리 나서 완전 분열돼서 네. 향후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The country has become deeply divided.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깊이
깊이 분열됐다. 이겁니다. deeply divided예요, 지금. 깊이 분열된 거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with each side accusing the other. 그러니까 다른 편에서는 다른 편을 막 그러는데 뭐라면 of destroying the very democratic system South Korea fought so hard. 그러니까 그 fight잖아요. fought so hard to establish.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깊이 분열이 됐고 각 진영은 서로를 대한민국 국민이 힘겹게 세운 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윤석열을 지지하든 윤석열을 지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막 깊이 분열되고 싸우고 결국에는 서로 니네가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이 세운 힘들게 세운 희생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서로 간에 니네가 무너뜨리잖아 라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짜증나다. 네, 이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예학이 아니고 외신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걱정스럽죠.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회의 최상류층이라는 사람들, 법조인들의 민낯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으며,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이렇게 뭐 품격 있지도 않으며,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법의 핑계, 법의 외피를 빌려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게 안 되면은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라는 우리가 이번에 너무 선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군대만 합니까?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랬던 것이 미친 자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범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영역백이라고 해서 저 영역백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찾아봤어요. 그때 그거는 이제 합성어잖아. 영역. 그러니까 영연 한자고 백은 네, 영어고 영어고요. 한마디로 시체 담는 비닐백이라면서요. 네. 영현낭이라고 공식 명칭은 영현낭입니다. 시체 주머니죠. 네, 그거를 막 시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현낭이라고 한자로 종이관, 네. 영연백 한마디로 시체 담는 그 비닐 주머니. 10종 보급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뭐 그 선관위에 그 저기 작두까지 준비하고 김병기 의원인가요? 김병기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영연백 3,000개. 근데 네. 기존에 있던 게 2,000개. 모두 5,000개잖아요. 네. 5,000개면은요. 사망자가 5,000명이잖아요. 그럼 부상자는 적어도 그 2배 혹은 3배예요. 진짜 근데 김병기 거기에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4배, 5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저 지금까지 제 인생에 살면서 가장 끔찍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종이관 1,000개. 너무 끔찍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군대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근데 국민의 제가 선대가 자세한 있어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해서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가끔씩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그 섬찟한 것이 영연백 5,000개면은 실제 부상자는 15,000에서 20,000이에요. 그럼 2개를 합치면 25,000명이죠. 그럼 군단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군단 하나가 손실이 되려면 정규전이 아니면 전면전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군인이 사망한 걸 대상으로 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국지도발을 생각했지 네. 전면전을 고려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건 3,000개는 민간인 사망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2군단일까? 2군단은 춘천에 있거든요. 노상원 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노상원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춘천에 있는 2군단에서 알아봤다는 게 더 섬뜩했어요. 왜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금방 오죠. 네. 뭐 고속도로 달리면 1시간이면 옵니다. 네. 요새는 기차에 실으면 1시간 안에 용산까지 갑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체를 기차에 싣는다는 전제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연낭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영연낭을 사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장 티가 나. 저 얼굴 너무 좀 인상 쓰고 있죠.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춘천에서 그거를 사들이면 티가 안 나요. 사람들 몰라.
만약에 이거를 네. 수도권 부대에서 사들였으면 지금까지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을 거야. 춘천에서니까 소문이 이제 난 거야. 얘들이 숨겼구나. 애시당초. 아, 그런데 너무 끔찍합니다. 숨길 수 있는데 음. 쉽게 숨길 수 있으나 쉽게 갖고 올 수도 있는. 아, 그냥 이거 관련돼서도 지금 다음 주에 외신 또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김건희 또 하나 있었잖아요. 2차 체포된 다음에 그 총소라고 했던 거. 그리고 나는 뭐또 자기가 이재명을 쏘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막. 미친년 아니야 진짜.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사이코, 이게 사람 사이코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구나. 근데 외신에서도 이제 다음 주 이 이제 부분에 이게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다룰 나올 것 텐데 같습니다. 경악을 할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든 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졌고 혼란에 직면하게 되고 국민들 서로 간에 니네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 the constitution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헌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할지 여부를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심리를 왜냐면 헌재를 지금 조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심리를 종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아무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공지도 없어서 역사상 가장 긴 결정을 그 긴 결정으로 계속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the court has not even revealed the reason for the postponement 그러니까 재판소가 지연 사유조차 밝히지 않자 외신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the country has been divided even further, showing too extremely 완전히 극면하게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event. 그러니까 국민은 더욱 갈라졌고 사건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려져 있다. 또 이렇게 지금 외신에서는 헌재 니네 이렇게 하잖아. 윤석열 니네 그렇게 하지. 그런데 국민은 이런 상태야. 아주 국민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르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고 나라가 점점 거덜나고 있다. 어떡하려고 그러니 헌재야? 그렇죠. 라고 외신이 묻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해서 해외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은 오히려 해외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상황, 헌재가 지연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앞서 그랬잖아요. 헌재가 시간을 끄는 것들은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디플로매시 선택한 것은 야당의 압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선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언론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는 점. 특히 네. 혼란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한국이 저거밖에 안 됐어?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위가. 사이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선출직 민주주의 국가예요. 선출만, 그러니까 대통령만 투표로, 국회의원 투표로 뽑는 민주주의만 인정하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만 하는 네. 하는 민주국가. 너무 예. 슬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 이제 디모크라시라고 돼 있지만 그냥 선거만 하는 나라라고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네.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미친놈이 멀쩡한데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옛날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나 하던 얘기예요. 그 에바 페논, 내가 요새 보면서 에바 페논이 자꾸 생각이 나요. 1988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제일 유행하던 뮤지컬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근데 그때 대학가에서 제일 88년도예요? 예, 유행했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에비타였어요. 에비타. 아, 에비타. 그 에비타가 에바 페논,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인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짓을 그대로 나온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돈크라이 아르헨티나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노래. 음. 그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에비타에서 나와요. 아. 그 에바 페논이 해외로 망명을 하면서 네. 그 떠나는 장면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하고 가요. 네. 근데 아무도 울진 않지. 근데 본인만 나 때문에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걸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노래만 딱 때 나오니까 되게 아름다운 선율인 것처럼 돼 있죠. 아. 사실은 그겁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에바 페논하고 음. 김건희하고 너무 겹치는 거야. 당시 그때만 해도 에비타라는 그 뮤지컬 하면서 야 저거 이순자랑 똑같다야 이랬거든. 근데 요새 그분 그 뮤지컬 다시 하면 야 저거 김건희다 야따 라고 할 겁니다. 김건희 뭐 한 대상으로 한 뮤지컬도 안 만들어주면 좋겠. 아무것도 역사의 기록이 안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 전까지는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에바 페논, 그러니까 페논 대통령인데 남편이 대통령이죠. 네. 남편 페논 대통령 이후부터 나라가 내리막으로 간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 아이고. 지금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해외 외신들을 보면은 야 한국 너 아르헨티나 닮아가 라고 말하는 것 같다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유석열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달 만에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는구나. 이 단기간에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소속의 지금 그 사람들 하나같이 엉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너무 어디서 이런 패급들만 끌어왔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B급은 절대 A급 안 쓴다는 말. 이시민 작가가 했던 예. 얘기요. 근데 윤석열은 지가 패급이니 패급밖에 없는 거죠. 네. 답답한데 예, 계속 디플로마시. 디플로마시 이제 가장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 네.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얘기했던 것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The world part is that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합니다. That Yoon has not publicly agreed to accept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없죠. 점. 예.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외신 디플로맷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nd there have been polls showing 이거는 segment of public will not respect court verdict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그 segment of public will is 그 public은 will not respect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The court verdict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러니까 respect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불복하겠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should it come out differently than they expect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외신이 볼 때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segment of public이에요. public. 그러니까 그 일부 국민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거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외신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신이 보는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받아들이지 않아, 윤석열 지지자들 받아들이지 않아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측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민주시민들은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릴까 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할까 봐 우리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서글플 정도네요. 화나고 서글프고 화나요.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 문장이 또 눈에 확 들어와요. South Korea's economy is crumbling. 네. 크럼블링 무너지다, 쇠퇴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완전 아작났다. 표현이 그런가요? 아. 무너졌다. 그러니까 외신이 봤을 때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is crumbling.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교는 국가 지도부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냥 외신이 봤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 무너지고 있어. 니네들 외교 지금 작동 안 해. 작동이 안 되죠. 외교권을 가진 대통령이 작살이 났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치 너무 세워라 내워라 탱자 만만디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도 걱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아르헨티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왜 그래? 아르헨티나가 영토가 러시아에 준해할 정도로 넓어요. 그렇죠. 중국보다도 살짝 넓어. 중국보다 넓어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티벳 제외. 아, 네. 저는 항상 중국으로 말할 때 티벳 제외입니다. 아, 네, 네. 예. 티벳은 독립국가로 봐야 돼요. 네. 나는 티벳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네. 네. 이래서 또 가끔씩 한 번씩 저한테 저 항의 전화 올 때도 있어요. 티벳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네. 어쨌거나 네. 그 아르헨티나 그렇게 넓죠. 거기 자원도 엄청 풍부해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노동력도 싼 노동력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나라가 망했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아르헨티나가요, 그 미국하고 항공 산업을 견줄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지 않습니다. 그 고비가 페논이었어요. 에바 페논. 에비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군사 쿠데타. 에바 페논도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친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적 제거하고 막 그랬어요. 참. 그리고 아르헨티나 만만하게 볼 나라 아니에요. 왜 아르헨티나가 뭐 어때서? 근데 우리나라 그 아르헨티나 그 자원 많고 영토 넓은 나라도 대통령 하나 잘못 붙는 바람에 나라가 그 나락을 간 거라고. 우리나라는 할 게 뭐 있어?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 사람밖에 없고 신용밖에 없고 노동력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가 독재 국가로 떨어져 버리면 아르헨티나는 그나저나 땅이라도 파먹고 살지. 우리는 뭐 파먹고 살 건데. 아니야, 이런 사람 진짜 피가 끓는다니까요. 대한민국 또 국가 이미지를 그렇죠. 국가 이미지로 해서 또 경제적인 득을 그러니까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네요. by far right extremist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죠. 극우 지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거기 보면 as the country's democratic system 있잖아요. 나라 민주주의 체계는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극우 세력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신이 봤을 때도 지금 이 극우가 민주주의를 막 그러니까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폭동이죠. 네. 극우 폭동으로 나라가 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독일이죠.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계속 외국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외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나가던 괜찮은 나라가 극우들의 준동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 고비에 서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극우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미친 자들이 있는 거야, 이거. 더군다나 역사 강의를 했다는 어떤 또라이가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저건 미친놈이라고 그랬었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극우를 지지하면 안 돼. 왜? 극우를 지지하는 나라 얼마 못 가서 다 망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필리핀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나라들이 좌익들이 준동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왜 좌파들이 설치게 됐는데 극우가 군사 쿠데타를 이기니까 시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좌파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극우 세력들이 설치면은 자연스럽게 좌파 정당들이 생겨나요.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길 거야. 네. 정말 아유,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근데 이걸 왜 우리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극우 집단 극단주의자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극우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주신 far right extremist가 이제 극우 집단주의자들인데 외신에서는 이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로맷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헌재에 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cide. 그러니까 뭐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whether 한다. to impeach Yoon as quickly as possible. 우리 as 많이 배웠잖아요. as quickly as 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네, 니네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디플로맷에서 이거 현지한테 지금 가능한 한 니네들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라고 한 결정 그 맨 마지막에 문장을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디플로맷이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이 다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경제 거기에서 피해 보는 국민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외신도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해서 헌재야 니네 빨리 결정해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볼 때도 얼마나 딱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외신이 이렇게 딱한데 왜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 다급한 상황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참 요즘 같을 때 그 극우 집회들을 보면은 살짝 미친 것 같거든요.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란 던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와서 날라차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재정 의원 예. 네, 날라차기에서 맞았죠. 미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란 던지는 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봐서 뭐 그런갑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란도 삶은 계란을 던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날계란도 던졌고요. 네. 그래서 삶은 바나나도 던지고 계란 던진 거 못 봤는데 삶은 계란 던졌어요. 그거는 왜 제가 봤냐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계란이 안 깨졌어. 동글동글해. 삶은 계란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그거는 돌멩이나 다름없죠. 어머. 그래요? 아이, 삶은 계란도 던졌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다 내가 윤상현 의원인가 하는 새끼가 뭐라 그랬느냐. 전두환이 사위 뭐라 그랬느냐. 자작극이래. 민주당의 자작극이래. 어떻게 이런.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상현 같은 사람한테 보복을 하려면 롯데를 날리면 됩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 그렇게. 네 맞습니다. 윤상현이 지금 전두환을 버리고 롯데그룹으로 갈아탔잖아요. 네. 네, 롯데를 그렇죠. 죽이면 됩니다. 아무튼 이 외신이 그냥 저는 좀 섬뜩했던 것이 헌재야 빨리 결정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외신 해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게 명백한 거예요. 아예 그냥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대한민국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살려면 빨리 윤석열 내쫓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제발 이 디플로메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무너졌지, 경제 무너졌지. 이게 민주주의 무너졌지. 지금 윤석열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몇 달 동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그래도 한번 예상 한번. 8대 0이에요. 아니 날짜요. 날짜요? 뭘 또 하라고 그래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배님은 그거잖아요. 그 헌법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결정해 주세요.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기자 생활하던 네. 얘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예요. 네. 근데 얘도 8대 0을 생각하더라고. 8대 0은 그거는 이제 다 8대 0입니다. 근데 네. 언제 나오느냐?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렇게 빨리 그렇게 예견했던 분께서 4월 초를 얘기하시는 지금 같은 경우 4월 초로 갈 수 있대. 한덕수가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잘 더 불안해요. 한덕수 먼저 나오는 게. 아마 한덕수 선고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거의 거기서 나올 겁니다. 특히 한덕수가 내란 방조 혐의도 지금 탄핵 대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판단하려면 네. 내란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란이면은 네. 내란을 일으킨 놈이 탄핵 안 당하고 백이겠어? 네. 따라서 윤석열은 그냥 자동 탄핵인 겁니다. 네. 거기서는. 따라서 한덕수 결론을 보면 윤석열 탄핵 당하겠구나가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그럴 거면은 바로 그냥 하든가 먼저 하든가 하지. 뭐야 예고를 하고 예고편을 띄우는 이유가 뭐야? 시간을 좀 끌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통상의 사고대로 한다면 오전에 한덕수 선고하고 오후에 윤석열 선고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지 오전에 예고편 날리고 오후에 끝내는 거야. 근데 그럴 거면은 굳이 한덕수를 먼저 하고 할 이유가 없어. 같이 하면 같이 했지. 네. 그렇다면은 시간을 좀 더 끌 수도 있겠구나. 좀 많이 끌 수도 있겠구나. 4월 18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저는 다음 주 중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 한덕수가 월요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에 끝낼 것이다. 그럼 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비판을 좀 받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4월 28일이에요. 3월이요. 3월 28일. 깜짝이야. 그래도 3월 27일. 네네, 3월입니다. 3월 28일이구나. 8일입니다. 네. 3월 28일이나 4월 초나. 아니요. 그래도 한 주라도 빨리. 네. 네. 아무튼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현재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참혹하다. 그래서 현재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문영배 재판관님, 제발 좀 좀 피맺힌 하소연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짧게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뭐 그래도 그 선배님이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역시 역사 얘기는 아주 완전히 해박해서요. 너 때문에 길어졌어.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다 나와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나와.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아주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